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돈 되는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중요한 소식입니다. 결국 손실보상, 과다지급과 5지급금은 4분기에 환수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중기부 이영 장관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아마 주워 담을 수도 없는데요.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본격적인 환수가 될 듯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왔고 어떤 문제가 예상되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일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물어봐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과다 지급되거나 오지급된 여기 손실보상금 관련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아니에요. 손실보상금 관련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영 장관이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고 96% 이상 진행했다라고 답변했는데, 손실보상금은 법으로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손실보상 신청이 가능은 해요. 근데 아직도 4%가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96% 이상 진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분기부터요 환수를 시작한다.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뭐랄까요, 세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갈게요. 또 물어봤어요, 의원이. 재난지원금 중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 환수 계획에 관련해서 물어봤는데, 자, 이영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중기부가 환수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는 언론 기사가 나갔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환수할지 계획은 현재 전혀 없다. 다만 지난 정부에서 환수하겠다고 법으로 명시한 것을 소상공인 형편을 고려해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내부 협의는 진행 중에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재난지원금 중에서 여기 볼까요? 재난지원금 중에서 1차와 2차 얘기죠.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 이 부분에 대한 환수 계획이 언론에 계속 나왔고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영 장관이 얘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회의원이 물어본 거야. 이거 환수 계획 있느냐? 그랬더니 잘 보십시오. 이거 그 멘트 그대로, 문장 그대로. 어떻게 환수할지 계획은 현재 전혀 없다. 뭐야? 환수할지 안 할지 그게 아니라 환수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환수할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아직 계획한 건 없다라고 얘기한 거야. 환수할지 안 할지는 지금 현재 내부 협의 중에 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환수할 수도 있어요, 이거. 새희망 자금과 버팀목 자금. 이해되시죠? 이게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 현재 전혀 없다 이런 게 환수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환수할지 안 할지는 현재 내부 협의 중에 있는 거죠. 이거 환수할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예전에는요 이게 더 중요했었어요. 이거 과연 환수하냐 안 하냐. 거의 뭐 환수한다. 제 언론에서도 그렇게 나왔었죠. 근데 이게 중요치 않아 버렸어요. 지금은 손실보상금 환수가 더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이게 국회의원들 앞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손실보상금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충격적인 말이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문제점이 있겠죠. 제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첫 번째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과다지급 오지급은 누구 책임이냐 이거죠.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전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게 과다지급은 뭐냐면은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은 500만원 받아야 될 거 더 준 거죠. 600만원 준 거죠. 100만원 더 줬거나 예를 들어서 더 준 거예요. 과다지급이죠. 오지급은 주지 않아야 되는데 주는 거죠. 예. 주지 않아야 되는데 잘못 나간 거예요. 이런 게 오지급이죠. 근데 이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냐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손실보상 계산법도 어려웠어요.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자료 내니까 자료 냈어요. 그거를 가지고 정부가 계산을 해서 줬단 말이에요. 소상공인이 계산해서 달라고 그런 게 아니라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느냐. 소상공인분들의 고의성은 없죠. 부정수급은 당연히 환수가 돼야 돼요. 저는 부정수급은 당연히 환수해야 된다 봅니다. 알고 있으면서 신청했던 분들, 그런 분들은 안 되죠. 근데 과다지급과 오지급이 과연 소상공인의 고의성이 있냐 이거죠. 정부가 준 건데 잘못해서. 두 번째,
손실보상 금액이 더 커요. 환수당하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이겁니다. 자, 재난지원금 같은 걸 1차부터 7차였어요. 이때까지 총 잘못 나간 게 262억 원이고 그 중에서 191억 원이 미환수 금액입니다. 그런데 손실보상은 더 커요. 530억 원이 잘못 나갔고 253억 원이 미환수 금액이에요. 만약에 이게 4분기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재난지원금 1차부터 7차보다 더 큽니다. 금액이. 안 그런가요? 지금 이건 팩트거든요. 이걸 먼저 4분기부터 걷겠대요. 환수하겠대요. 지금.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환수 당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지금 생각지도 않은 금액이 크게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손실보상 많이 받으신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게 5지급이라 해서 과다지급이라 해서 다시 내놔. 근데 내가 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빚내서라도 또 내야 되잖아요.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세 번째, 환수되는 금액으로 다시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가능성. 요거 이제는 댓글로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환수해서 잘못된 금액 나간 거 환수해서 이거를 소상공인을 도와줘야 된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오지급금 환수해서 이 재원을 어떻게 사용할까가 되게 궁금하고, 그렇다면 덜 받은 소상공인들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느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글쎄요. 일단은 확실한 거는요. 환수해갖고 소급 적용의 재원으로 쓰지는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액이 소급 적용할 금액보다 너무 적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러분 그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은 몇십조가 필요해요. 재원이. 근데 겨우 253억 원 갖고는 소급 적용을 할 수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뭐 소급 적용 그런 재원으로 쓰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을 뭐 지원하는 금액으로 이걸 다시 쓰겠느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일단은 명분이 없죠. 예, 뭔가 이유가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지원금 할 때 더 보태서 지원하겠다 이런 거면 되지만은 뭐 지원금 전혀 없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이 환수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을 도와줄 가능성은 저는 글쎄요. 제 생각으로는 가능성이 너무 적다. 그럼 이거 어떻게 쓸까? 5지급 받아서 지금 이제 재정 마이너스니까 그런 데에다가 다시 할까요? 어떻게 사용할까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어떻게 재원을 돌릴까? 소상공인을 다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는 솔직히 손실보상이 먼저 환수를 이거는 굉장히 그렇네요. 제가 봤을 때는 금액도 크고 그 4분기부터 하겠다로 아예 그 못을 박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4분기부터는 뭔가 들어갈 거예요. 진짜 환수를 할 겁니다. 데이터가 있는 거겠죠. 중기부가. 이걸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 분들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댓글 주셨었어요. 할 거면 빨리 발표해라. 명단 빨리 발표해라. 사람 피말라 죽이지 말고 차라리 그 할 거면 명단 빨리 발표해서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해요. 4분기가 언제입니까? 10월, 11월, 12월 아니에요. 언제 할지 몰라요. 11월 때 환수할지 12월에 환수할지. 그 전까지 이제는 손실보상 받으신 분들은 내가 이 오지급금 과다지급일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지금 피말리는 거죠. 돈 나갈 일이 또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아니 지금 소급 적용도 안 해주면서 지금 줬다 뺏는 건 뭐냐 이렇게 또 답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댓글에 주시는 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팩트는 뭐냐면 그냥 문장 그대로입니다. 제가 뭐 더 붙이거나 빼지도 않았어요. 4분기부터 환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손실 보상금 관련해서 5지급에 관련돼서 과다지급이나 그래서 현재 이렇게 환수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아셔야 되겠어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걸 미리 알아야 되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얘기한 사람이 없으니까 얘기해주는 사람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 드렸으니까 제가 여러분 현재 환수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답답한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막 정말로 좋은 소식만 막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팩트이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진행사항도 말씀드려야 되고 뭘 알아야 대비를 하시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당사자예요. 소상공인이고 자영업자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댓글로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여정 가족님들만 남아 계십시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인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오늘 또 늦게 올라가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하루하루가 저도 이게 너무 바빠요. 아침부터 또 강의가 오늘 또 경희대 강의가 있어서 또 경희대 강의 갔다가 또 오후에 또 정부기관 강의가 있어서 이 정부기관 가서 또 강의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유튜버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유튜버로서 먹고 살았으면은 아마 굉장히 뭐 어그로성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유튜버로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팩트 중심으로 그냥 여러분이 보시던 안 보시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와 특허 프리랜서 분들에게 중요한 이슈 정말 꼭 알아야 될 정보만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데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 중요치 않겠죠. 하지만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여러분께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정 가족님들 위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늘 여러분의 경제 비서, 여러분의 든든한 지원자가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인사 나눠야 되겠죠. 오늘이 이제는 9월 7일 목요일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 3번 외치고 오늘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밤 늦게 보실 것 같은데요. 주무시기 전에 보신 분들 좋은 꿈 꾸시고요. 오늘 하루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 내일 희망찬 하루가 되실 거라 믿고 좋은 일이 분명히 내일 일어나실 거예요.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십시오. 자,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